반민족, 반민주, 반민중, 삼반세력 타도하자. 노동상권 쟁취하자. 노동해방 쟁취하자. 2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죠, 제대로. 2년 만에 모였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역사를 산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추모제에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얼굴을 확인해 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3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박영진 동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모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박영진 우리 동지가 부르짖었던 그 구호와 지금 현실 한번 따져봅시다. 조금 더 나아진 거 없습니다. 검찰 정권이라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도 노동자에게 우리 사회 모든 구조가 노동자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매도하면서 간첩단도 역시 또 노동자를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요즘 돌아가는 세상 보죠? 우리 대통령을 뽑은 것입니까? 매국노 한 사람을 데려온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이런 사람을 우리는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지금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난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윤석열을 비롯한 수구 세력, 즉 친일파를 비롯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은 개돼지처럼 부려먹을 그런 국리를 하고 지금도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납작 엎드려 모든 걸 다 지금까지 해왔던 70년 동안 해왔던 걸 몽땅 퍼주고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대통령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한 군데 끌어모을 때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해봤습니다. 60년에 서슬퍼런 이승만 정권도 4.19 혁명으로 내쫓았고 우리는 60 항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살아있는 권력을 광화문 광장에서 타도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걸 저러기는 민족이고 국민입니다. 윤석열이 하나 못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다 집어주고 윤석열이 쫓아내는데 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될 겁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야당만 가지고 탄핵을 명분이 안 쓰니까 국민의힘 저쪽도 지금 분열자가 나올 겁니다. 단 10여 명만 나와도 명분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또 군중이 뭉칠 겁니다. 우리 열심히 하시고 박영진 열사 앞에서 내년에 올 때는 윤석열이 우리가 쫓아냈다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철 씨의 딸 김한입니다. 먼저 첫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제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불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눈보라치며 들불로 타오른 해방의 노래 다 닫고 지면 이 몸마저도 제가 되도록 붉게 타오르리라. 이 땅의 민주의 그날은 눈물과 피와 꽃이 만발하리라. 캄캄한 어둠의 질곡 속에 불꽃으로 타오르라. 바닥 지면 이 몸마저도 제가 되도록 붉게 타오르리라. 먼 훗날 노동 해방의 그날은 반동의 피로 붉게 도색하리라. 해방의 찬란한 질곡 속에 불꽃으로 타오르라. 먼 훗날 노동 해방의 그날은 반동의 피로 붉게 도색하리라. 해방의 찬란한 길목에서 불꽃으로 타오르라. 해방의 찬란한 길목에서 불꽃으로 타오르라. 감사합니다. 네, 들불의 노래 들려드렸고요. 여기 오기 전에 아빠랑 김호철 작곡가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많은 열사님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독재 정권이 된 것은 우리들이 너무 침묵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의 뜻을 제가 전하고 싶었고요. 제가 아빠를 대신해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네, 네 다음 곡은 꽃다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워도 뒤돌아보지 말자.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캄캄한 천장 아래 몸 뒤척일 힘조차 없어라.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수 없어도 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정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눈 감아도 보이는 수많은 얼굴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나 오늘 밤 동지의 그 모습이 가슴에 사무쳤던 오르네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사랑이 무언지 알 것만 같아 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정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정에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어둠 깊어갈수록이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이 곡을 세월호 참사 때 그 유가족분들 앞에서 불렀었는데 그래서 이 곡을 부르는 게 참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태원 참사가 생기고 또 이 가사와 맞는 노래를 상황이 생겨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어둠 깊어갈수록은 세상이 이렇게 추워지고 힘들어질수록 함께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태원 참사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둠 깊어갈수록 세상 추워질
감사합니다. 추모 공연을 듣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 이태원에서 저도 제 딸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공연하시는 분이 제 딸을 생각이 나서 굉장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박연진 열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노동 계획을 위해 몸을 던져 싸우신 민족 열사들의 혼이 담긴 성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분들께 앞으로 긴 시간 권력에 맞서 싸워가야 할 우리가 얻어야 할 힘과 용기를 전해 주십사 간청드리러 왔습니다. 권력자들의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욕 때문에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외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열사들의 어려운 투쟁을 허무하게 만드는 저 어리석은 권력자들 때문에 나라는 절망하고 먼저 가신 열사들께서는 깊은 한숨과 분노로 통곡하고 계실 듯합니다. 22년 10월 29일 그 악몽 같은 참사가 벌어지고 우리 유가족들은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수많은 의혹들을 밝혀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오롯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였으나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기대하던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고 수박 겉핥길식의 깊이 없는 수사와 조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4월 5일이면 참사가 발생한 지 159일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자국민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일본에 피해 있고 평생을 하늘 안고 살아가는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우리 유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라도 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꼭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조사기구를 통해 이번 참사의 의문들을 하나하나 사사시 밝혀내어 두 번 다시 이 나라에 이런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참사 159일을 맞아 기억과 애도를 하면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은 159번째 희생자인 이재용 군의 100일 추모제를 시청 분장소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이재용 군의 추모와 애도를 함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군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두 친구를 잃어버리고 겨우 살아남아 하루하루를 죄책감에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나 냉혹한 현실은 악마 같은 인간들의 무지막지한 2차 가해로 인해 16살의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끝내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다는 우리들의 결의를 좀 담아서 우리 이정민 부대표님께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 이 자리에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기 이제
그 김명우 의장님 좀 나눠주고 계신데요. 좀 서명 운동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쟁기금 좀 모아서 오늘 이제 추도식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모금함 우리 여기 이제 좀 그 돌아갈 때 좀 그 투쟁기금 모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해방의 일념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선배, 그리고 대를 이어서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분들의 인사를 드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건설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진보당 금천지역위원회 이승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설노조의 탄압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에도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대거 검찰의 손에 의해서 징역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03년에는 그때도 건설 노동자가 사회 불안 세력으로, 그다음에 금풍 갈치로해서 우리 경기도 노조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대전 해서 한 20여 명이 이제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전방위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건설 노조의 간부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로, 서울만 해도 한 100여 명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건설 노조를 가입한 게 97년이었는데 그때는 조합원이 한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형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 건설, 이른바 서울 북부 건설 노동조합이 지부가 현재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한 8만 정도 되고, 그 중에 형틀 노동자들이 있고, 그래서 건설 현장에는 40개의 공정이 이제 진행돼서 건물을 완성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조직돼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중심이 이제 토목건축 노동자들, 그 다음에 건설 기계, 그 다음에 전기원 노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7, 8만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체포영장에 보면 건설 노동자들이 너무 커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수색 영장에 근거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를 탄압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노총, 진보정당을 분명히 해체하겠다 하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4대 외국 세력이 다시 집권한 오늘에 있어서 민주노총을 해체하고 민주노총에 비수를 들이는 것이 첫 번째 건설노조인 것 같습니다. 건설노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채용 과정이 좀 이런 제조업체나 사무직 노동자와 다르게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채용되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비리가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을 통해서 고용되는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중간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야지라기도 하고 시다우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임금이 착취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 현장이 품질이 저하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정말 좋은 품질의 건물과 좋은 품질의 건설 현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건설 노동자의 조합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건설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요새 건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노동조합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다우케나 중간에 알선업자가 대신해서 노동조합이 고용관계를 맺는 것, 이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노동 3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매국 세력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겠다는 건데, 첫 겨냥이 바로 건설노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노조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은 모시겠지만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참여자가 뭐냐면 현장에서 이사라는 형태로 도급을 받아서 또 도급을 하는 이런 하청구조의 중간에 중심이 된 사람인데, 이것을 2007년도에 시공참여자 폐지로 우리 건설노조에서 좀 더 투명하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냈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을 보다 건설 현장이 하루에 2명씩 600명이 그 사망하고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 많은 부실로 인해서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의 건설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 건설 노조를 탄압한다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민주노총을 부인하고 그들이 여전히 박근혜 정권이 했던 노동조합 탄압의 건설 노조가 그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 노조와 사수되고 건설 노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일용 노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이하의 그 고용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안하고 다시 말하자면 9개월은 근무하고 나머지 3개월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에서 고용 안정과 함께 그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우리가 노동 상권을 사수한 조직입니다. 최근에 우리 타워 크레인 노동자들이 뭐 살해를 받고 전임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역시 그건 역시도 판결에 의해서 임금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건박으로 해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건설 노동자는 열심히 투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건설 노조도 사수하고 민주노도 지켜내서 바로 노동 해방의 길을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노조 사수해서 노동 해방 쟁취하자. 건설 노조 사수해서 노동 해방 쟁취하자. 노동 해방 쟁취하자. 박영진 열사가 돌아가신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온몸이 타들어가는 불길 속에서 노동탄압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지켜라, 삼반세력 타도하자라고 외치던 박영진 열사의 그날의 외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실현하고 싶었던 열사의 그 갈망과 1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던 박영진 열사의 마지막 유언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뚜렷이 남아서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40여년간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7년간 변함없이 열사를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 박영진 열사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지만 36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첫째가는 적폐로 규정하고 임기 말까지 끝까지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애면한 채 회계부정, 불법 색출, 간첩 색출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신흥정밀 자본가들이 노조를 죽이는데 급급해서 분신하겠다고 절규하는데도 다가오면 분신하겠다고 절규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아치던 그때 80년의 그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랍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 등 가진 자들의 요구는 머리 조아리며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일본 전쟁 피해자 노동자들은 외면하고 짓밟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피해자보다 한일 관계를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 지우겠다고 하는 4대 매국 세력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합니다. 38만이 동원되는 최대 규모의 한미일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전처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행동이고 여차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0%가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되돌리려고 날뛰고 칼춤을 추는 윤석열 정부의 박영진 열사가 결코 급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았듯이 우리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박영진 열사 37기 추모식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는 역사의 진리를 새기며 뜨겁게 열사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박영진 열사가 있어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투쟁이 있습니다. 민중들의 투쟁 속에 박영진 열사가 살아납니다. 또다시 박영진 열사가 꿈꾸던 세상을 향한 박영진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뜨거운 참여와 행동이 요구되는 봄입니다.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웁시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켰던 그 거대한 역사 현장에, 그 광장에 다시 모입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박영진 열사 정신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 함께하겠다는 그런 결의들을 오늘 자리에서 함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따로 추모곡은 우리 한이의 너른 마음으로 다 동지께 열사께 드렸다 생각하고요. 어머님께 노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가끔 어머니 홍시라는 노래를 제가 불러드립니다. 감히 아드님의 마음을 감히 담을 순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노래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 노래를 드리고 전에 뒤에 계신 저는 요즘에 이 이문희한 행진곡을 만들게 된 이 모티의 이 시가 맷비나리 그 시가 구구절절 늘상 현장에서 외치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선생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선 하나 그거 전해드리고 어머님 앞에서 홍시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죽지 마라. 딱 한 발떼기에 목숨을 걸어라. 보시오, 민중의 배짱에 불을 질러라. 꽹새는 갈라쳐 판을 열고 장고는 몰아쳐 때를 부르고 징은 후려쳐 길을 내고 북은 세려쳐 저 분단의 벽 제국의 불야성을 몽창 쓸어안고 무너져라. 무너져 피해져진 대지 위에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한다. 보시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 때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 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힘
들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아시면 같이 불러드리죠.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새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말 잘 안 나와서 지금 하고 있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오신 것만 감사합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밖에 인사할 줄 몰라요. 고맙습니다.